태풍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짚어드린 대로 오늘 밤부터 아마 내일 새벽 사이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죠. 최근 내린 폭우로 사실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일단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정도는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저지대라든가 뭐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뭐 반지하 세대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은 이제 상습적으로 늘 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이번에 힘남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강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선제적으로 좀 다른 곳으로 지인 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집을 비우기 전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놓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집을 비우시기 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침수를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보통 이제 그 슬라브 쪽에 뭐 그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좀 청소도 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지하 같은 경우, 특히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차수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아마 집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그 물이 차게 되면 그 많은 경우에서 그 출입문 같은 경우에 수압에 의해서 개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차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출입문들을 좀 개방을 해서 스토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정을 해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그 탈출 동선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두꺼비집 차단기를 좀 차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빨리 뭐 지상으로 아니면 건물 밖으로 이렇게 좀 탈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할 텐데 전기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 직접 고치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전기를 인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이제 침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누전 상황이 되면 전기 제품 바깥으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누전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전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전문가의 뭐 에이스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해안가에는 12m 정도의 파도가 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안가에 있는 마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해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진에 의한 경우인데 이번에 이제 지진이 아니라 태풍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태풍 해일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파도 치는 거랑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이 해일의 형태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빠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안가에 와서 일반적인 파도들은 에너지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뭐 해일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만나더라도 계속 운동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높은 에너지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선제적으로 고지대로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박 같은 것도 미리 옮겨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아마 그 태풍 이제 경보주의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피항을 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선박을 단단히 그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박들에서 이렇게 움직임에 대비해서 이제 일명 이제 고무 타이어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충할 수 있는 이런 스토퍼들도 적절하게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바닷가 주변에서 이 해일 찍으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일을 보고 도망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일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고 쉽게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그런 촬영을 한다거나 해변에 근접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위험한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량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해일이라든가 침수 상황에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중부지방폭우 때 이제 잠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 영상이 제보로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운행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운행이라는 또 가구수구에 대한 의미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어 한 3분의 1 정도의 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운행을 중지하시고 좀 고지대라든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타이어 절반 정도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예.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이 또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문이 또 안 열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차량에 있을 때 이제 차량 안은 그 물이 안 차 있고 공기압이 있고요. 차량 바깥에 이제 수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넓을수록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차량이 안 열렸을 때는 좀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심이 차면 그냥 어깨 정도의 내부에 수심이 차면 자연스럽게 또 차량 문이 열리니까요. 조금은 좀 대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심이 찼을 때 개방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차량에 뭐 그렇게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뭐 망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태풍은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 걸로 예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강풍 피해라고 하면 뭐 간판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건 사실 그거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시설물들은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구조체에 대해서 풍화 중에 견디는 그런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장이나 이런 마감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중량묘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구조적인 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외장재들이 이탈이 돼서 네. 비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뭐 도심지라든가 아니면 빌딩 지역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그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자체를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그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주택이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이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바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파손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출입문이라든가 창문은 다 닫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어떤 진동에 의해서 창문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힌지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테이프라든가 유리 그 우유곽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체결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차수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수구, 그러니까 피트라인을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좀 치워주시면 좋고요.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풍화 중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그 구조체들이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형 쉔글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까맣게 그 천정재를 사용하는데 예. 이 마감재가 굉장히 그 바람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처마 부분도 만약에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예. 그곳에 이제 바람이 집중이 되면서 약한 부분 또 탈락이 되거나 부서지는, 예. 붕괴되는. 그래서 과거의 그 태풍 사례를 보면 실제로 뭐 1층 부에 예. 이런 그 로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천장재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지금 초속 60m 정도까지 바람이 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정도면 차 타고 나가는 것도 위험한 거죠? 초속 60m/s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뭐 그 태풍 매미 때 예. 뭐
한라산에서 찍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60m/s면 뭐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뭐 구조물도 붕괴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60m/s까지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통 이제 40m/s를 넘어가면 굉장히 극한 재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수목이 뽑힐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자력으로 걸어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60m라고 하면 네. 진짜 굉장한 제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60m까지는 안 되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도 걱정인데 글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산사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전무하고요. 예. 그러니까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들, 특히 뭐 굉장히 사면이 급한 지역이라든가 뭐 과거에 뭐 우면산이라든가 이렇게 그 산지와 접하는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어떤 징후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런 징후들도 일반적인 그냥 패턴일 뿐이지 꼭 그러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어떤 그 기상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려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요즘 그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시설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람에도 취약하고요. 이런 걸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곳은 좀 꼼꼼히 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에 산이 있으셔서 대피를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조 증상 뭐 아주 직전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 갑자기 이제 그 지하수가 샘솟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나무가 좀 기울어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일명 땅울림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뭐 이런 거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속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흘러 내려온다.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계곡이 아닌데 표출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네,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이면 네.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농촌 지역에서 논밭 확인하러 나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좀 빛도 적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농촌 지역도 대부분 이제 고령층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태풍 상황, 뭐 바람도 세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논에 물꼬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예. 특히 이제 그렇게 물꼬를 보러 나가시다가 갑자기 뭐 급류에 휘말린다든가 아니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또 그 침수를 당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그 경보나 주의보 상황에서는 그런 외부 활동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예. 그 시설농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시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뭐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하우스의 지지대를 좀 손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밴드라고 해서 이 지지대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아마 그런 시설농가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하우스 밴드를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서 이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풍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걸 비닐을 오히려 조금 낫 같은 걸로 찢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복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괜찮습니까? 글쎄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낫으로 벗겨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풍화중을 줄이겠다라는 네네.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찢어진 부분으로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비닐하우스 비닐이 갖고 있는 어떤 장력이 소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닐하우스에 지지하고 있는 이 프레임들을 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작업들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아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뭐 119 신고, 112 신고 많이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총력을 다 하겠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저희가 좀 먼저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옆집, 뭐 앞집 이렇게 좀 안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일반적인 도시민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태풍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세대라든가 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좀 취약계층이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소방이나 경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바쁘겠지만 좀 섬세적으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주변에 뭐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좀 연락도 드리고 여러 가지 대피 사항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태풍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은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